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아이들은 크려고 아프고 나이 들면 늙는다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힘없이 늙어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인생고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나요? 혹시 다리가 불편해서 절룩거리며 걷지는 않던가요? 허리에는 넓적한 보호대를 두르고 노인용 유모차에 몸을 의지한 채 뒤뚱거리며 겨우 움직이지는 않던가요?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여기저기 붙이고 앙상한 다리를 만지며 통증을 참고 있지는 않던가요? 불편한 것이 없이 잠을 잘 자고 식사는 잘 드시고 있던가요? 온몸이 아프다는 부모님의 말이 듣기 불편해서 묻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안 듣고 안 보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친구가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아픈데 없나? 내가 수술했는 허리가 아이고 요즘은 어디 아픈지 밤에 잠잘 수가 없다. 허리 때문에 이게 다리도 아픈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이 한 틀니가 안 맞아서 떨그덕 소리가 나면서 씹을 때마다 쑥 빠져갖고 밥도 못 먹겠고 먹어도 못 씹으니까 맛도 모르겠고 소화를 못 시켜서 전에 네가 사다 놓은 가스명수 먹으니까 좋게 낫기는 한데 아이고 막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오빠는 한 번도 안 왔나? 왔다가 갔다. 매꿈 쳐다보고 가대? 네 오래비는 무슨 말을 잘 하나? 나이 들면 아픈 게 정상이다고.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섭섭하든지 그렇게 말하는데 어째 병원 가자고 해보겠노 내가. 지도 네 올케랑 중간에서 내 약값대고 한다고 입장이 많이 곤란할 기다. 내야 이래 살다 죽으면 되지만 너가 오래비는 자식 키우고 살아야지. 나이 들면 아픈 게 정상이라고요? 저 또한 친정엄마가 골다공증으로 고생할 때 똑같은 말을 했네요.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긴 세월 동안 돈 낳는 기계였고 자식 말 한마디에 하얀 살밥에 고기 반찬 등 버튼 하나 누르면 원하는 것을 모두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어갑니다. 자식 졸업하고 부모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부모가 늙어간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에게 평생 슈퍼맨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 고생하는 것은 부모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록새록 생각나는 니도 나이 먹고 늙어봐라 이년아. 친정엄마의 말입니다. 힘들고 서러운 삶을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한 맺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뭄에 콩나듯이 전화를 하면 엄마 바쁜데 네가 어쩐 일이고? 나는 잘 있대. 아이들은 잘 크고 박스방은 잘 있지?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너가만 잘 살면 된대.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그리고 잊지 않는 말, 전화해줘서 고맙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죠. 전화할 시간이 있었어? 끊을 때는 전화해줘서 정말 고맙다. 친정엄마가 말했듯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딸의 전화를 기다렸던 겁니다. 기대도 하지도 않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목소리를 들려준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전 자식을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자식에게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것도 있겠죠.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삶에 지칠 때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목소리는 부모님 목소리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힘들 때 언제나 달려와도 쉬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가슴을 열고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다 힘들 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지 않아도 아무 탈 없이 살아주기만 해도 부모는 행복할 겁니다. 부모님들은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손주 한번 안아보자고 말을 합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손주를 원해서 결혼하라고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탈 없이 내 자식이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친구를 보면 자식이 좋은 직장으로 경제적 성공을 했다고 해도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통장으로 꼬박꼬박 용돈 보내는 자식을 자랑을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아들 이제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려고 저렇게 혼자 사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가 걱정이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의 행복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한 자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복하겠지만 다만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딸이 저에게 한번 물었거든요. 엄마,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한데 엄마는 왜 자꾸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나도 모르겠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봐야 부모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아이고 모르겠다.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 때문에 감동하고 때론 아이 때문에 울고 때론 아이 때문에 온 세상 행복을 다 갖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나도 어렸을 때 저랬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부모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효도입니다. 그래서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는 말을 부모들은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키운 자식들은 어디까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까요? 세상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끝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가듯 가지고 가도 늙고 힘없는 부모는 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 여름방학 때 병원에서 알바한 막내딸이 갑자기 집에 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늙는다는 것이 난 이렇게 무섭고 슬픈 일인지 몰랐어. 하지만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만 하시면 늙어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엄마 옆에는 우리가 항상 있을 테니까 절대로 혼자 병원 보내지 않을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멋있게 재미나게 살아야 해요. 건강해야 합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 사랑해. 80대 후반 할아버지를 우리 막내는 거북이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10분 거리 병원을 30분 정도 걸어서 혼자 오시는데 하루는 할머니랑 같이 오셨다고 합니다. 딱 보아도 그날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호자로 오셨고요. 할머니 속이 너무 아프고 식사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 많이 진행된 결과가 나왔답니다. 할머니, 제가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큰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치료 안 받으면 죽는겨. 죽을 때 다 됐는데 이대로 죽지 뭐야. 치료 안 받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받아야 됩니다. 치료 안 받으면 엄청 아프면서 죽어요. 치료 꼭 받으세요. 보호자 없으세요? 우리 안 사람인데 선생님이 어찌 한번 살려줘 보이소. 우리 안 사람은 좀 더 살고 내가 죽으면 되는데 어째 좀 부탁함더. 우리는 큰 병원에 갈 줄도 모르고 데리고 갈 자식도 없습니다. 청성 떨지 마소. 안 되면 이 세상 무슨 미련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둘 다 죽으면 되지. 어서 가입시다. 어서 가입시다. 자식이 있어도 병원에 데리고 갈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옮겨놓기조차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나면 자식에 대한 미련도 자식에 대한 기대도 거두고 내 노년의 삶을 즐겁게 즐기다 나의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인생길도 그러했듯이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비포장 도로든 잘 닦인 포장된 도로든
우리는 지금껏 인생이란 길을 걸어온 것처럼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늙은 나 때문에 자식들이 얼굴 붉히고 다투면서 하는 그런 억지 효도는 우린 정말 원한 적이 없습니다. 효도는 강요한다고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자식일 때도 알았지만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겁니다. 부모가 되고 현실이 되었을 때는 심장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통증이 파고듭니다. 인생고개 여러분, 늙으면 혼자 살다 죽을 각오로 사시면 됩니다. 바라면 서운한 마음만 듭니다. 몇 달씩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은 먼 훗날 혼자 살아가는 부모 마음 공부 미리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늙으면 서럽고 인생이 다 그런 거다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부동산과 사람은 인연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곰보 째보도 자기 짝은 다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인생고개에서는 이별, 이혼에 대해서 인생고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집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느낌이 좋은 집과 잘 팔리는 집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사람도 만날 때 잘 만나야 살아가는 동안 삶의 파도 타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헤어지는 아픔도 겪지 않아도 되겠죠.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진흙탕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62년생 동갑내기 중년 부부 집이었습니다. 공동명의라 계약서 작성하는 날 매도자 남자는 사무실에 오셨는데 여자분이 오지 않아서 사모님과 같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마 올 겁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앉아서 계약 진행을 지켜보다 중간에 갑자기 나 이 집 안 팔아요. 안 판다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사랑과 전쟁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왜 갑자기 집을 안 판다고 지랄이고? 그렇게 팔고 싶으면 네 목만 팔면 되지. 왜 내가 네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난 집 팔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 이혼은 절대 못 해주니까 그래 알아라. 나는 네 같은 인간을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도 내 좋다고 결혼을 했고 사람 고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60이 넘도록 내가 고생하고 니만 쳐다보고 살았는 것이 억울해서 절대로 이혼을 못 해준다. 내가 벌어서 대학 공부시키고 박사학위 받아서 연구원 만들어서 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 거 아이가? 니가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내 뒤통수를 쳐? 야, 니 같은 것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한다. 니가 사람이야? 공부밖에 모른 척 꽉 막힌 사람으로 행동하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연극을 하고 살았는데? 올해도 숨기고 살았네. 내 잠 안 자고 미친 듯이 돈 벌어놓은 돈, 네 명의로 예금한 것 그거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보험도 전부 해야겠더라? 네 통장에는 한 푼도 남겨두지 않고 다 어디에 숨겼는데? 내 앞으로 해놓으면 사업하다 잘못될 경우에 난처한 일이 생긴다고 하나씩 명의 돌리더니 그걸 낼름 팔아먹었어? 시끄럽고 지랄 떨지 말고 정리하자. 길게 가봐야 니하고 내하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결국 계약은 못한 채 사랑과 전쟁 한 편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분이 했던 말을 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결혼이 힘들어서 두 분은 못한다고 했노? 야야, 이혼은 결혼보다 훨씬 더 힘들어서 더 어렵다. 사람들이 이혼할 때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나? 자식들이겠지. 자식 아니고 돈이다. 재산이다. 재산. 나도 전에 우리 헤어질 때 600만 원 때문에 이혼 늦어졌다 아이가. 이혼이란 게 기분 더러운 것인데 재산 분할할 때는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도 싸우는 게 현실이다. 부부는 헤어질 때 재산 딱 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나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부동산은 이혼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 시점에 KB시세인가 그걸 기준으로 산정하고 KB시세가 없는 빌라나 땅 이런 종류는 부동산을 감정받아서 시가를 정하는 것 같더라.
그럼 예금이나 적금은 분할하는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니야. 현금성 재산은 혼인 파탄일 기준으로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을 시점으로 보더라. 그럼 오래전부터 별거를 먼저 했다면 별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보겠네. 맞다. 별거일 기준으로 보는 거 맞다. 그럼 보험이나 퇴직금도 재산 분할에 포함하더나? 보험은 보험해지 환급금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전액이 아니고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퇴직을 한다면 그때 수령할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 같더라. 재직 중인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퇴직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말을 해주더라.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도 정여세 내야 되더나. 세금 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료로 안 보기 때문에 정여세 없다. 와, 니 이혼할라고? 아니야, 좀 궁금증이 유발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래, 별일 아니다. 간혹 가다 이혼하는 부부 집을 매매도 하지만 이렇게 계약 진행 중에 소리치고 상욕을 하며 싸우는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사람이랑 부동산이랑 다른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 사지 말았으면 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구조는 좋지 않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집은 리모델링을 해도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환골 탈퇴가 되지가 않거든요. 호박 줄 끊는다고 수박이 어디 되나요? 비선호 구조는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완벽한 자기 취향대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집이 잘 안 돼요. 2번, 3번 다음에 나에게 다시 팔아라고 하면 난 절대 못 판다고 말을 하면서 저는 말립니다.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한번 씌워져 버리면 그 집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 못 가서 저에게 와서 그때 좀 더 말리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 역시 똑같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 하면 말리잖아요.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봐도 아닌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옆에 사람 만류에도 자신이 조금 더 상대방보다 사랑하는 값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연이 악연으로 변해서 끝을 내야 할 때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희생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주노? 절대 나는 못 해준다. 이를 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며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부도 몇십 년을 살아온 부부도 헤어지는 것은 결혼할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손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동산 매물은 구입하기는 정말 쉽지만 다시 팔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답을 난 이 집 팔 생각도 없고 죽을 때까지 제가 살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말을 흘러보냅니다. 부부도 평생을 살 거라는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각양각색의 이유로 이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매입할 때나 배우자를 찾을 때나 그 순간의 느낌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이혼할까 하는 생각은 한두 번 안 하고 살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농담 삼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내일 날 밝으면 법원에 가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건축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70은 되었겠네요. 어느 순간부터 매일같이 이혼을 꿈꾸는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마시다 사무실 앞에 지나가는 사모님을 볼 때면 지나가는 말로 내가 저 사람 덕으로 오늘 이만큼 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부모님이랑 여동생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전 시골에 태어나서 퍼세식 화장실을 사용했고 학교에도 재래식 화장실은 아니어서 빨간 보따리 줄까 파란 보따리 줄까 하는 학교 화장실 괴담이 돌아다니던 시대 사람입니다.
시골이 아닌 나름대로 도시에 살면서 아버지는 나머지 퍼셋식 화장실, 똥간을 퍼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가난하고 공부머리가 없는 탓에 할 수 있는 것은 힘쓰는 일밖에 없는 터라 직장도 처음에는 보일러 미장 보조로 일을 하다 일 맡긴 주인집 딸을 만났다고 했어요. 과수원집 부잣집 맏딸이었답니다.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에게 최선을 다했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인물은 알아주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여자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여자 집 과수원에 있는 찌그러져가는 원두막에 둘이서 자고 미래의 장인과 일하러 오시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키는 작전으로 갔답니다. 계획이 성공해서 뺨 수십 대 맞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가 도움으로 평생 처음으로 방 2칸짜리 전세를 얻어 부모님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았을 때가 60이 넘도록 살아온 날 중에서 첫째 아들 낳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일 행복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매일 월요일이면 법원 가서 사모님이랑 이혼을 해야 된다고 노래를 했거든요. 방귀가 잦으면 똥을 지린다고 했듯이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본인이 건축업자이다 보니까 수익성 원룸 건물 2채를 사모님에게 생활비로 월세 받아서 살아라고 대출 하나 없이 집을 지어 넘겨주었어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건축일도 힘든다고 모두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도 넘겨주었고요. 자신에게는 현금 1억과 연금 그리고 25평짜리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했는 집만 남겨놓고 통 크게 처가에서 받은 미천의 수십 배를 불려서 돌려주고 이혼을 한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이혼 사유는 우리 집 사람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죠. 얼마나 자기하고 살기 싫으면 가진 재산 다 주고 이혼을 하자고 했을까 하는 마음에 아내는 협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다시 같은 집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 황혼 이혼 진짜 이유는 신부전증과 간경화의 투병 생활을 하는 남편이 자신과 가족을 가난해서 구해준 아내에게 힘든 간병을 맡길 수 없다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염치를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이별 아닌가요? 인생고객 여러분, 우리가 부부연을 맺고 살다 보면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를 한다면 온 세상 천지가 결혼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헤어지기 전에는 앞으로 이혼함으로 해서 나에게 닥쳐올 일들을 정리해보고 과연 이혼밖에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거 시아버지가 죽고 아쉬운 것은 하나도 없던데 밖에 나가면 남편 없는 여자라고 해프게 볼 때가 제일 힘들더라.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